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예, 화요 경마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방송은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해외 출전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일본에 다녀왔죠. 그러면서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매 뒷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 코리아컵 방송이 끝나고 차츰차츰 올려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지난주 코리아 스프린트 방송에서 제가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미국 말들은 못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시 다 출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에는 일본 말 3마리씩 그리고 홍콩 말 각 1마리씩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외국 말들을 살펴볼 텐데, 제일 처음에 이제 라무제트, 램제트입니다. 부마는 머제스틱 워리어였고, 머제스틱 워리어는 지금 현재 교배료가 300만 원인데 AP 인디의 자마예요. 근데 현재 굉장히 좀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배료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모마는 네페르티티이고 골드 알류의 딸입니다. 사세마죠. 아직까지 보여줄 거는 많고 좀 더 발전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우라 고세이 기수가 기성을 할 예정이고, 작년도 동경 대상전, 이게 도쿄 다이쇼텐이라고 하는데 지원 경주예요. 여치기 2000m 경주에서 인기 4등인데 3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승한 말이 포에버 영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윌슨 테서로도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질놈 질이죠. 질말한테 진 경주였고, 25년 사우디컵, 음, 올해죠. 올해 사우디컵에서는 6착을 했어요. 이때 이제 포에브 영이 우승을 했고, 노맨틱 워리어가 2차, 그리고 우시바 테소로가 3착을 했는데, 다들 쟁쟁한 말이죠. 포에브 영은 말이 필요가 없고, 노맨틱 워리어도 홍콩 최강의 경주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말이 이 노맨틱 워리어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낭만 용사인데, 홍콩 최고의 역대 최고의 경주마를 평가받고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시바 테소로 같은 경우도 윌슨 테소로와 마주가 같긴 한데, 우시바 테소로는 일본에서, 노맨틱 워리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거고, 우시바 테소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쟁쟁한 말들한테 진 거고, 두바이 월드컵에서는 이때는 막 터졌죠. 히쇼가 우승을 했고, 믹스토가 2차, 그리고 포에브 영이 3착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제왕상 테이오 쇼가 펼쳐졌는데, 재팬 원 경주이고, 인기 3등이었는데 6착을 했죠. 근데 이게 미키 파이트라든가 아웃레인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수한 경주마죠. 이 미키 파이트, 레인지 모두 일본 중앙경마장 소속의 경주마들입니다. 3세 시전, 작년이죠. 작년 3세 시전 마방에서는 동갑내기인 포에버형도 원래 4세가 되는 겁니다. 예, 밀리지 않는 경주력이라 판단하고 꾸준히 해외 원정을 갔죠. 원래 사우디컵도 갔고, 두바이 월드컵도 갔고, 그렇지만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고, 해외 원정을 직전 7월에 펼쳐진 테이오 쇼에서는 포근한 스냅증을 펼쳤지만 직선에서 폭발력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6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3코너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제 약간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약간 범핑이 있었는데, 그런 걸 빼면은 나름 전개를 잘 풀었는데, 부진의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해외 원정의 여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동안 보여준 경기력은 일본에서도 모래주로에서는 탑5 안에 들어가는 경주마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레몬팝이 원래 이제 그 시스말로 갔죠. 레몬팝이 500만 원인가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의 교배료로 시스말로 갔는데, 레몬팝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포에버 영은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포에버 영을 빼고는 고만고만한 말들 중에서 그래도 탑5 안에 들어가는 실력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부마인 마제스틱 워리어는 현재 자마들이 일본 모래주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대표적인 자마로는
특히 이제 프린세스 오브 셀마가 있죠. 앞말이에요. 켄터키 오크스 우승했고 엘라바마 스테이크스 코칭 클럽 코칭 아메리칸 클럽 뭐 하여튼 미국에서 앞말 상관 경주는 상당히 많이 우승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세스 오브 실마가 가장 대표적인 경주마고 일본에서는 베스트 워리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현재 일본 경매에서 마제스틱 워리어, 베스트 워리어 자마들의 인기가 좋아요. 이번에 같이 갔던 한국 마주분들도 주로 이제 꺼내보는 게 베스트 워리어 자마 아니면은 골드 알류의 자마이죠. 골드 드림의 자마들. 특히 골드 드림은 저거 빵이 좋고 그러니까는 와 한국 마주나 한국 조교사들이 참 좋아할 선호할 체형이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는 체형은 아니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한국 경마 잘 맞는 체형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일본 그 경마 팬들은 크라운 프라이드라든가 리메이크 이런 말들이 코리아컵에서 출마 탈락을 한 것을 이해하는 분위기였지만 생선자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경매장 내에서의 분위기는 좀 안 좋았어요. 한국이 크라운 프라이드 리메이크 우승 못하게 하려고 떨어뜨렸다. 그래서 좀 시선 자체가 좀 굽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생산자나 경마 관계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일본 경마 팬들, 순수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리메이크는 레이팅 자체도 없고, 크라운 프라이드도 성적도 안 좋은데, 탈락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듀라 에레드입니다. 작년도 미야코 스테이크스에서 1800 인기 2등인데 11착 상당히 부진했죠. 이때 이제 선라이즈 지팡구라든가 아울렌지, 선라이즈 지팡구나 아울렌지 모두 모래줄에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그런 경주마이고, 그리고 챔피언스컵에서 3착을 했죠. 여기에서 인기 9등이었어요. 근데 너무 네몬팍, 윌슨 테소로. 네몬팍 같은 경우는 좀 마일로 기질이 강했는데 마일에서는 일본 모래주로 파이브 영에 이어서 넘버 2라고 평가받는 말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수말로 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올해 프로큐언 스테이크스에서 3착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썬데이 펀데이 그리고 선라이즈 지팡구한테 졌고 페브러리 스테이크스는 일본에서 모래주로에서 펼쳐지는 몇 안 되는 지원 경주예요. 1600m 경주인데 여기서 11착 했죠. 코스타 노바 선라이즈 지팡구가 우승을 했고, 그리고 직전 엘럼 스테이크스에서 인기 2등이었는데 이때 최착으로 너무 부진한 성적을 거뒀어요. 일단 우승은 페리에르가 했고, 그리고 2착은 노드 꾸로네가 했는데 이 부진은 상당히 좀 기대 이하이긴 해요. 3차 시즌 UAE 더비에서 2착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 두바이 월드컵에서도 5착을 하고 해외 원정 성과는 괜찮아요. 그리고 2세 시즌 허플 스테이크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허플 스테이크스 같은 경우는 2세마들이 출전하는 지원 경주예요. 여기에서 인기 14등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우승이죠. 그러니까는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대당을 터뜨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2세 시즌 허플 스테이크스는 잔디주로입니다. 잔디주로에서 우승을 해서 나름 장래가 기대돼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잔디와 더트를 오가다가 최근에는 더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아직까지 최근 뭐 꾸준히 어느 정도 착순 이상의 성적은 거둘 때도 있긴 하지만 우승을 못하고 있는 뭔가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에 앨런 스테이크스의 부진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요. 작년에 이 듀라 에레드가 앨런 스테이크스에서 2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경주 경마장이나 경주 거리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중간에 차분히 전개하다 4코너부터 이제 밀고 나오는데 직선에서 폭발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츠야마 기수와 첫 호흡을 맞춘 겁니다, 직전에. 근데 마츠야마 기수가 말을 잘 타는 기수인 만큼 경주 흐름이라든가 경주 전개를 보더라도 이마 호흡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조교사도 이 경주 전에 인터뷰에서 뻣뻣함이 없어 최근 들어 가장 좋은 컨디션이라고 하였는데 실착에 부진을 했는데, 삿포로에서 펼쳐진 경기라 더위로 인한 컨디션도 안 좋도 않은 것 같고 뭔가 애매해요. 제가 이제 지난
그저께죠. 일요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삿포로에 있다가 딱 인천공항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숨이 탁 막히는 줄 알았어요. 습도가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삿포로가 천국이었다는 얘기인데 날씨만 놓고 본다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게 매번 이 경주 직후에 이제 뭐 조금은 경직이 되고 뻣뻣하다 이런 말이 늘 나오는 말이에요. 드라이얼 헤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게, 근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고, 이게 혈통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1세 때 1억 엔에 고가에 팔렸죠. 여기 소비세가 10%가 붙으면은 1억 1천만 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금으로 1억을 낸 거죠. 말값은 10억이고, 이 대모가 사토노 다이아몬드의 모마인 말펜사입니다. 사토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아리마 기넨 우승마였죠. 그러니까 아리마 기넨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랑프리에 해당되는 경주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펜사 역시 아르헨티나 1200 단거리 지원해서 우승을 거두었던 말이고, 그래서 활동주 기대치는 상당히 있단 말이고, 부마인 듀라멘테 같은 경우는 급성 대장염으로 이게 2021년도인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시미컨 시스말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저는 성공을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자마들의 성적이 밝혀지다 보니까는 첫대 교배료가 4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죽을 때는 1000만 원까지 교배료가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1년차 때 285두가 교배를 했고, 보통 통상적으로 교배를 5개월 한다 치면은 날마다 하면은 날마다 한 번씩 교배를 하면 150두죠. 날마다 두 번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교배를 했고, 이게 진짜 살인적인 수치입니다. 285두는. 그래도 그걸 했다는 것도 대단한데, 어쨌든 최근 이 두라멘트의 자마들의 성적이 의외로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듀라 LED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생긴 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마체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마체이긴 한데, 경주 능력을 보면은 늘 한타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부족한 모습. 그러니까 잔디, 지금은, 최근에는 덫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모래인지 잔디인지, 그리고 주로 적성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경주력은 뭐 나름 괜찮은 경주력을 가진 경주마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살펴볼 말은 딕테이온입니다. 7살 거세이고 킹카메하메하 자마입니다. 어, 지방장마장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라와 기넨에서 사착을 했고, 그리고 다이오라이트 기넨에서 4차, 그리고 가와사키 기넨에서 2차, 그리고 테이오쇼에서 4차. 램제트가 이때 테이오쇼에서 6착을 했죠. 그런데 이 말은 4착을 했어요. 그동안 진 거 보면은 뭐 아웃레인지 라이트 워리어는 이때 사척을 했는데 우라와 기넨에서 작년이죠. 작년에 그 코리아컵에 왔던 말이 나이트 워리어입니다. 그때 글로벌 히트한테 지면서 사착을 했죠. 그러니까 글로벌 히트한테 진 경주마한테 진 거죠. 근데 원래도 뭐 비슷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딕테이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가와사키 기능 같은 경우는 재팬 지원인데 메이쇼 하리오가 지금은 8살 고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버터줄에서 상당히 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었던 경주마이고, 선라이즈 지팡구도 최근 계속해서 좋은 경주력 보여주고 있고, 아울렌지, 미키파이터, 그랜드 브릿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중앙경마장 소속의 경주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지방경마장 말로 아직 코리아컵이나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어, 우승한 적이 없어요. 중앙경마장 말이 코리아컵이나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우승을 했지. 특정 이 테이오쇼에서는 직선에서 램제트보다는 나은 탄력을 보여주며 사택을 했지만 그 이전의 경주들, 그동안 뛰어온 경주들과 경주력을 보면은 사실 램제트보다는 처지는 경주력이고 네임밸류에서 좀 밀린다.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 작년 테이오 쇼에서는 킹즈 소드 그리고 윌슨 테소로에 이어서 3착을 했어요. 그동안 테이오 쇼가 최근 한 15년 동안 지방 경마장 말이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중앙경마장말들이 다 우승을 했는데 그나마 중앙경마장 말에 비빌 수 있다고 평가되는 말이 딕테이언입니다. 그래서 중앙경마장 말을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가서 좀 비벼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말이고, 지방경마장 말로는 상위 클래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유메노 호노보다는 더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 코리아컵에서 사척한 나이트 워리어와는 좀 엇비슷한 경주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승권과는 좀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모마가 메데이아입니다. 일본 더트줄에서 10승을 거둘 정도로 아주 뛰어난 경주 말고 JBC 레이디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고 레이디 프렐류드에서 우승을 했고 TCK 여왕배, TCK는 이 도쿄시티 게이바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5위 경마장을 말하는 거죠. TCK 여왕배 2연패를 했던 뛰어난 말러이입니다. 이데모의 위치풀 띵킹도 중장거리에서 우상 경주력을 보여준 미국에서 우상 경주력을 보여준 경주마였고, 딕테이언이나 마명도 아마 모마 때문에 지은 것 같아요. 이 딕테이언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그 제우스가 태어난 곳이 딕테이언이고, 모마인 메데이아는 정말 어마어마한 여자였죠.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리스 신화를 너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때 가장 인상적인 사람이 메데이아였어요. 조금은 이제 뭐 경마와 좀 거리가 먼 얘기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은 이아손과 황금장터리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아손, 영어로 하면 제이슨이죠. 제이슨이 황금장터를 구하러 가는 그 여정인데, 그때 이제 제이슨이 황금장터를 구해서 이제 배로 가는데 그때 도움을 준 공주가 메데이아예요. 그러면서 이아손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하고, 아버지는 왕이겠죠. 왕이 이제 그 황금양털을 빼들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쫓아오는데 이 메데이아가 얼마나 독한 여자이냐면은 그때 자기 동생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요. 죽여갖고 그 신체를 다 잘라요. 그래서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아버지는 그 신체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이런 것을 수습을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수습을 하려고 제대로 못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탈출을 했는데, 정말 그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여자가 이 메데이아였는데, 마명이 그래서 그런지 10승을 거뒀어요. 일본 더트주류에서. 그래서 정말 뛰어난 경주마였던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홍콩 말입니다. 창첸 글로리인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할게요. 선승휘향입니다. 여기서 선은 여러분들이 뭐 참선할 때, 선불교할 때 그 선자예요. 그러니까 선승이 뭘 뜻하는지는 모르고, 휘황은 우리가 흔히 휘황찬란하다 할 때 그때 쓰는 그 휘황입니다. 몰 스피릿 자마이고, 몰 스피릿이 지금 인디아나인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2,500불인데 그 이전에 딴 데 있었을 때도 7,500불이었어요. 에스켄데레아의 자마인데 교배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높았던 말은 아니고, 그리고 모마가 솔리드 스캠이고 외조부가 콘솔리데이터입니다. 일단 콘솔리데이터는 국내에서 상당히 좀 스피드한 경주마들이 활약을 많이 했죠. 스피드에 좀 강점이 있었던 말이고, 그러니까 몰스피릿이 굉장히 좀 우수한 시수말은 아님에도 이 선승휘양 같은 경우는 미국 2세 트레이닝 세일에서 22만 불인가 그때 인팔이 됐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가에 팔렸던 말이죠. 그러니까 몰 스피릿 자마인데 22만 불에 유찰됐다. 그건 딱 두 가지예요. 브리즈업이 좋았거나 마체가 좋았거나, 뭐 혈통적으로는 딱히 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브리즈업은 10초용으로 브리즈업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맞아요. 그래서 좀 높은 가격에 22만 불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벌써 8전을 치렀죠. 그러니까 한 달마다 뛴 거예요. 물론 그 텀이 있긴 하고 같은 달에 두 번 뛴 적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홍콩에서 뭐 최근에 이제 스튜어드컵부터 지원, 이건 큰 경주죠. 그리고 G3, G1, G2, G1, G3, G3 이렇게 뛰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 경주는 더 홍콩 레이스호스 오너 어소시에이션 C1,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 경주가 아니라 클래스 1, 우리나라로 말하면 1등급 경주이죠. 1등급 경주였고 뛴 거리는 뭐 다양하죠. 1600, 1800을 주로 뛰었는데 이때 이제 이 핸디캡, 이 지설이라도 핸디캡 경주들도 있기 때문에 부중 때문에 졌어요. 이때 더 라이언 럭 트로피에서는 이때 59의 부중인데 직선에서 이제 옆에 우승한 말과 이제 경합을 하는데 이길 듯 못 이기더라고요. 근데 그 우승을 한 말은 115파운드였고 115파운드니까 부중이 굉장히 낮았죠. 그리고 이 선승휘양 같은 경우는 131파운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 차이도 안 났는데 부중 차이 때문에 졌고, 그리고 더 프리미어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60kg를 달았고, 그리고 직전 홍콩 그 클래스 1 경주에서도 60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부중에 의해서 좀 경주력이 좀 덜 나온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2023년에 온 아파치 패스보다는 훨씬 위급의 경주마입니다. 그러니까는 홍콩에서 지원급은 아니에요. 지원급은 아닌데 G2나 G3급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주마. 그러니까 우승을 자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기본적인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주마로 홍콩에서 평가되고 있고, 선행선이 자유로운 경주마이고, 그래도 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최근 좀 부진한 이유들이 계속해서 좀 고부중을 달고 뛰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부중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 뛴 것보다는 좀 더 나은 경주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리아 컵에 출전하는 해외 출전마들을 살펴봤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